요거는 이렇게 봅시다. 무한대로 간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더하고 여기는 빼놨네. 그럼 x 플러스 1을 더하고 뺐을 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x분의 1을 이렇게 더해봐요. 각각. 그러면은 요게 이제 통분돼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네요. 다시요.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모 분자에다가 x를 한번 곱합시다. 분모 분자에다가 x를 곱하면, 여기다 x를 곱하면 이게 이제 얘가 날라가고 이게 1이 됐죠. 근데 x 곱하면 요 날라가고 1 됐으니까 x fx의 극한을 알아내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양변에 그냥 x를 곱하세요. 이렇게 x, 여기도 x,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극한값이 최고차항 개수비니까 5 나오겠고요. 얘도 5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xfx의 극한값이 5예요. 그럼 이제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5 플러스 1이라서 분자는 6이고 분모는 5 마이너스 1이라서 4. 그럼 이제 4분의 6이 정답이니까 여기 3번이고요. 자,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 해서 함수가 뭐 이렇게 잡혔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아니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 무한대로 갈 때 1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은 gx라고 하는 함수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의 그 x gn 이 1에서 미분계수니까 1 플러스 h라고 갑시다. 마이너스 g1 이렇게 가져가 주고요. 밑에는 h, 그래서 리미트를 h를 0 플러스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 하나 잡으시고, 똑같은 거 하나 잡아서 요 0 마이너스로 가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개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 풀면 되는데, 일단은 G1이라고 하는 거는 뭐 0이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요거는 0이니까 신경 쓸 게 없겠죠. 이쪽을 잘 보면 돼요. 이쪽을 잘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1보다 살짝 큰 수죠. 1보다 살짝 큰 수로 요걸 봐야 돼요. 요거를. 이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봅시다. 이 1보다 살짝 큰 수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일단 n제곱으로 통일을 시켜요. 여기 이제 x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0으로 가는 걸 만들려고 x의 2n제곱을 분모 분자에서 나눌 거예요. 이게 나누게 되면 여기 x의 2n제곱, 여기도 이제 x의 2n제곱, 여기도 이제 x의 2n제곱, 여기도 x의 2n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건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죠. 분자 보게 되면 이건 1이니까 x만 남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돼요. x. 그러니까 요게 이제 x거든요. x. 예, 그 1보다 살짝 클 때의 gx라는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x가 돼요.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살짝 작을 때는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1보다 살짝 작으면 얘들은 전부 다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은 거 요거죠. 요거. 그럼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fx가 1보다 살짝 작으면요.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작을 때요. 1보다 작은 때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1보다 일단 작으면 요 녀석,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x가 1보다 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클 때는 하고는 안 하고요. 그냥 1보다 살짝 클 때. 이때는 아까 구해봤죠? x가 됩니다. 극한값이 이렇게 x.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gx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gx가 크게 두 가지, x가 1보다 살짝 작을 때랑 x가 1보다 살짝 클 때는 여기는 x-1, 그 다음에 요 함수 쓰시면 돼요. 2-x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x-1 하고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요거는 전개를 해보니까 얘는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네요. 그 이제 요거 미분한다.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건 미분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1. 여기다 뭐 1 대입할 거라 그랬죠? 1 대입하면 1 나오고요. 여기다 1 대입해도 1이 나오네요. 그죠? 뭐 미분계수는 1이에요. 이렇게 돼서 1번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요게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17번이요. 이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이게 이 문제가 나왔다고? 약간 제가 또 논술형은 일단 17번은 잠깐 보려고 요거부터 먼저.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극한값을, 이거 지금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고배민법 그냥 쓰시면 돼요. 얘가 지금 해석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인데, f에다 1 넣으면 2가 된다, f'에다가 1 넣으면 2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g에다가 1 넣으면 3이 된다, g'에다 1 넣으면 5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배민법이죠. 그래서 이제 f 곱하기 g라는 함수를, 근데 이게 극한값을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고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네. 이게 축약해서 써야 되나 풀어 써야 되나, 아무튼 이거를 축약해서 쓰면 이렇습니다.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함수를 hx로 다시 설정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h에 1 플러스 h를 쓰지 말게, ax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a에 1 플러스 h,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a1, 뭐 이런 식이 됐죠. 그다음 밑에 이제 h 있는 거고, 리미트 h는 0으로. 이렇게 쓰면 사실 되게 편해요. 이렇게 되면 a 프라임 1이니까 됐죠. 그 a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다 이제 1만 대입하면 되니까 1 대입한 거 여기 다 있죠, 그죠?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아마 점수를 어떻게 줬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쓴 거고요. 이렇게 쓰는 게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쓰려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f에다가 1 플러스 h, g에 1 플러스 h 있는데 마이너스 f1 g1 있었죠. 중간에 하나 정도를 좀 더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자 보세요. 뭐 하나만 타겟 잡아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f1 g에 1 플러스 h 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f1 g에 1 플러스 h, 똑같은 거 쓰고 뺐으니까 상관없죠,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밑에는 h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라. 자, 그러면 부호 다른 것끼리 묶을 거니까 이 녀석이랑 묶을 거예요.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잘 봐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f의 g의 1 플러스 h가 공통이죠. g의 1 플러스 h를 앞으로 빼시면 남는 게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요거랑 요거를 묶어서 쓰세요. 자, 앞에서 나오는 거는 앞으로 뺄 거니까 f1이 공통인수죠. f1을 앞으로 빼세요. g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g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선생님마다 이게 틀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h 이게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이거는 g1이잖아요. 요게 이 부분이 f'1이죠. 그다음 플러스 요거 그냥 f1이니까 냅두시고 요게 g'1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여기다 넣으면은 정답이 나온다.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아까처럼 이게 제가 솔직히 이게 치원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고배민법 나중에 한 번만 쓰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걸 편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약간 정석적인 건 아니고 조금은 이제 대충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 17번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함수가 있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두 개를 그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라서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니까 일단 3차 함수 미분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있었는데 미분해 보시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판별식을 먼저 볼까요? 판별식을 보니까 9 마이너스 뭐 플러스 3이니까 0보다 크죠. 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대충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해서 x축 걸리고 근 두 개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나올 테니까 여기 한 군데 알파고 여기 한 군데가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뭐 변곡점은 쉽게 구할 수 있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6x-6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1이네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1에서 대칭이 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 접선이 하나 있다고 보세요. 요거를 여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그리면 잠깐만요.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면 됐죠. 이게 기울기 m인 접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기울기 m인 접선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접선 1, 접선 2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봐봐요. 두 개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접점이 PQ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이들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겁니다. 3차 함수 변곡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두 접선 사이의 거리랑 PQ가 같아지게 만드는 M의 값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두 개의 접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야 돼요. 이렇게 수직, 여기도 수직 이런 거. 근데 이게 PQ랑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PQ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수직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그림에서는 안 되는데 그림이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대충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점을 하나 잡죠. 이 점을 하나 잡으면 이게 여기서 수직인 선이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변곡점을 지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어디가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서 변곡점 딱 만들고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럼 여기
기울기 이렇게 좀더 세차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면 얘네들 수직이면서 얘가 P고 얘가 Q고, 그래서 이 PQ 거리랑 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잠깐만, 세부 계산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계산 좀 해볼게요. 먼저 볼게요. 계산을 했는데 이게 계산이 이게 영 별로여가지고 일단은 빨리 해볼게요. 자, 아까 설명했던 데까지 다시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이제 T라고 보시면 이 접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기울기가 수직이면 된다 그랬죠. 변곡점까지 연결한 기울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변곡점까지 연결한 기울기면 변곡점은 1,0이고 얘는 T, 요거잖아요. 그죠? 요 점이 얘고 여기 1,0이니까 이 둘 사이의 기울기면은 여기서 이거 뺀 T-1 분의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요게 지금 PQ의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이게 M입니다. 요게 M이에요. 요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게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푼 거예요. 요걸 풀면 풀이하는 과정 한번 쭉 보여줄게요. 근데 너무 막 푼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요걸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t 제곱을 앞으로 빼면 t마 3,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t마 3, 그러니까 t 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마저 하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마 3 이렇게 됐고, 밑에 분모에 t마 1이 있었는데 어차피 t마 1은 t가 1일 때인데 t가 1일 때는 여기잖아요. 요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요건 그냥 상황이 안 나와요. 그냥 지우시면 돼요. 요거랑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이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요건 이제 지우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요 식에서 요거를 전개를 해 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다 풀면 4차식이니까 풀기 싫으니까 약간 꼼수를 쓰는 건데, 요거를 K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3K죠. 그럼 이제 K-3 곱하기 3K-1 플러스 1 하면 0이 돼요. 요걸 이제 전개를 해보면 3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3인데 1이 있으니까 플러스 4, 0 이렇게 됐죠. 이 K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K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 짜증나긴 한데 이게 K 값이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10이니까 1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K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M을 구할 건데 M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 M이 지금 뭐냐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이 이게 M이에요. 우리는 M의 값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자 봐봐요. 여기가 뭐냐면 3K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1 이게 M의 값이죠. 그 M의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그죠? K 값이 버전이 두 가지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K가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자 일단 3K 필요하죠. 3 곱하세요. 요거 날리면 돼요. 여기다 이제 빼기 1 하세요. 빼기 1 여기다 빼기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게 M이 됐죠. 그 M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루트 3이랑 루트 13이랑 13 4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두 개 나오죠. 두 개를 더했으니까 정답은 8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5번이 나와요.